요런 기준에 맞을 때는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뭐 병 없겠지 뭐 이러지 말고 염증성 장질환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이홍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이제 대변 볼 때 피가 나온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이 이제 혈변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변을 일으키는 장 질환에 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혈변의 뭐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혈변은 이제 대변에 선홍색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위장관을 보면은 뭐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그리고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이제 그 혈변은 이제 주로 이제 소장, 대장, 항문 이쪽 아래쪽에서 나는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부위장관 출혈, 뭐 하부위장관 출혈 뭐 이렇게 다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도 좀 다르고 이제 전공을 하는 선생님도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혈변의 색깔인데 이제 이쪽 왼쪽을 보시면 이제 선혈변입니다. 이게 선홍색이 띠면은 아래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흑혈변, 그 짜장면처럼 이제 번질거리는 변을 흑변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부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부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활력 징후라는 걸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력 징후라는 거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의 측정값인데 위장관 출혈에서는 맥박하고 혈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100회 이상 그리고 혈압이 낮은 경우, 뭐 위의 혈압이라고 하죠.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고 확장기 혈압이 60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급한 경우다. 그리고 과호흡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응급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면은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진료 과정을 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실 경우가 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변이 있는 환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혈압이 낮다던가 맥박이 빠르다던가 그러면은 대량 출혈 가능성을 생각하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혈변을 보는데 왜 위장관 내시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위장관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많은 출혈이 나오면 혈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상부 위장관 출혈을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게 되고요. 안정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대장 내시경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다, 내시경도 안 나온다, 뭐 이러면은 색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검사들이 어떠한 검사인지는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 대장 내시경을 뭐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장점이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찾으면서 진단도 하고 바로 지혈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뭐 병변이 없는 경우에 소장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이 이제 한 7m 정도 되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사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다음 슬라이드가 보여주는데 이게 조금 작네요. 그래서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는데 CT를 찍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캡슐 내시경이라고 있습니다. 소장 캡슐을 사용해서 캡슐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 협착이 있으면은 이 캡슐 내시경이 걸리기 때문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CT를 많이 찍고요. 협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캡슐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 내시경도 있습니다.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건데 결국엔 복부 CT나 캡슐 같은 경우 치료 시술 같은 걸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클립 시술이라던가 지혈술을 하기 위해서 소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검사들을 다 했는데 특별하게 또 병변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적혈구 스캔이라고 핵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아까 뭐 혈변을 보는데 자꾸 의사가 상부 위장관 내시경부터 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대량 출혈이 되면 어차피 출혈이 이 바깥으로 이제 토혈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대장으로 혈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위내시경은 뭐 산부 위장관 내시경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을 직접 보고 병변이 있으면 조직 검사도 하고 지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위나 뭐 하여튼 상부 위장관 내시경, 하부 위장관 내시경에서도 출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캡슐 소장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위장관 출혈에서 특히 상부 내시경 했는데도 괜찮고 뭐 하부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괜찮을 경우에 소장 내시경, 캡슐 내시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캡슐 내시경의 단점은 아까 그 얘기들 드렸는데 뭐 이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협착 같은 게 있으면 캡슐이 걸려서 장폐색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요게 장폐색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보통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뭐 진단만 하지 이게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면은 진짜 소장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클립을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소장 내시경을 다시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드렸던 소장 내시경인데요. 뭐 소장 내시경은 뭐 상부 쪽으로도 들어가고 하부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소장 자체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냥은 계속 빠지고요. 요 풍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장을 이렇게 그 내시경에다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중 풍선도 있고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장 내시경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하여튼 그 확실한 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의학 그 위장관 출혈 영상 검사라고 GI 블리딩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뭐 위대장 내시경도 하고 캡슐 내시경도 하고 뭐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혈관 조영술도 하고 뭐 소장 내시경도 했는데 전혀 뭐 이제 단서가 잘 잡히지 않고 소량의 출혈이 됐을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핵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인데 이 조금 출혈이 좀 적은 경우에도 이게 잘 발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검사를 또 하자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요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개실염이라는 거랑 개실출혈이라는 게 생기는데 개실염은 이제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고요. 이제 개실출혈 같은 경우에 혈변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이렇게 혈변이 나타나면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하게 되고 클립으로 지혈술 같은 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대장염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제 오른쪽 요쪽 부분이 좀 정상적인 장인데 제가 이제 정상적인 장을 얘기 드릴 때는 약간 살구색을 띠면서 점막혈관이 잘 보일 때가 정상적인 장인데 요쪽이나 아니면 요쪽 보면은 거의 장이 많이 뭐 보기에도 뭔가 좀 부스러질 것 같고 피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혈성 대장염, 허혈성 장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이게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피순환이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렇게 그 혈관 분기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허혈성 대장염 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 뭐 당뇨 환자, 뭐 이렇게 고령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그냥 수액 주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술 후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이제 즉시 출혈을 하고 이제 지연성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3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연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요새 들어서 비행기 타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서 용종 떼고 나서 비행기 언제 타도 되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는 지난 다음에 그 장기 여행인 경우에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 도중에 뭐 혈변이 많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이후에 보통은 타시라 뭐 이렇게 얘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종을 요즘엔 많이 떼니까 이제 출혈의 위험 인자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고령이거나 65세가 고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이거나 아니면 동반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 같은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먹는 분들, 그리고 큰 용종 크기가 좀 1cm, 2cm, 뭐 3cm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결장이 또 약간 더 출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은 이제 젊고 이제 그렇게 큰 용종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냥 외래에서 떼는데 요 조건에 많이 속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물어봐서 입원을 해서 떼고 하루 정도 관찰한 다음에 퇴원시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병이기도 하고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으로 이제 위장 간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치료제도 약간 비슷하고 좀 인상 양상도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가끔씩 이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젊은 연령층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 이 만성 설사와 복통이 있고 혈성 설사가 나고 누공 같은 거 항문 쪽에 이제 병이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문 쪽에 조금 병이 많이 생기고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크론병 환자들은 이제 치질 수술 받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진단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피가 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수술을 많이 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좀 치료 시기가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문 노공, 뭐 항문에 있는 치질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생겼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또 이제 소화기 증상과 함께 이제 청소년이 이제 신장하고 체중이 좀 많이 낮은 왜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혈변이 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체중이나 뭐 신장이 좀 눈에 띄게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늦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이제 시기를 놓치면 이제 성장 시기가 늦은 다음에 발견이 될 경우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런 기준에 맞을 때는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뭐 병 없겠지 뭐 이러지 말고 염증성 장질환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좀 제가 또 대변 이식이나 뭐 하여튼 장내 미생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대변 이식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해보면은 이제 깨끗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변을 일으키는 질환이 다양한데 이제 이 하부 질환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혈변이 있을 경우 대장 소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질환들이 많고요. 보통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자고 하는데 때로는 위내시경 그리고 혈관 정술, CT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질환은 뭐 개실출혈이나 대장 종양이나 대장염, 치액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종양은 뭐 내시경적 제거나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장 정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뭐 이제 또 장 정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뭐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제 장 정결을 잘 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연령이라고 뭐 나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혈변이 있을 때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안 생기려면 평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 제가 이제 전임의 시절 때만 해도 염증성 장질환은 굉장히 적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환자가 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진단 기법이 늘어난 것도 있긴 한데 뭐 환자들 우리나라 식생활 자체가 변하고 서구화된 식생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고 비만하신 분들은 살 좀 더 빼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드시고 뭐 골고루 드시고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추리알님이 이제 대변 이식술이 뭔가요? 왜 하는 건가요? 아까
살짝만 얘기 드려서 그러는데 대변 이식술이 이제 건강한 사람의 그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많아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에 뭔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내에 좋은 미생물,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좀 나쁜 놈들이 많고, 뭐 이러면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질환들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위막성 장염이라고 그 나쁜 균에 의해서 이제 그 나쁜 균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생기는 염증이라서 좋은 건강한 사람의 그 이식대변을 심어주면은 나머지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균하고 싸우면서 이제 좀 질환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막성 장염이 제일 큰 그 적응증이긴 한데,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 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대변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뭐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유산균 같은 거 이제 건강한 균을 먹어주는 거잖아요. 뭐 유산균보다 더 생리학적으로는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뭐 두서없이 굉장히 그 넓은 범위의 그 혈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내시경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의료 접근성이 쉬운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저희는 무조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염증성 장질환도 그렇고 대장 용종도 그렇고 여기서만 물어보고 또 그냥 묵히지 마시고 뭐 꼭 한번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